뭐? 한국어를 배워. 지금 장난해? 여기 독일에 저명한 한 성우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스스로의 성우 30년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말을 더빙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았고 그런 후부터 행동이 180도 변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달라진 행동에 모두가 경악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한나 밀러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성우로 일해왔어요. 매일 같은 미네네 녹음실로 출근하죠. 매일 완벽한 발음으로 대본을 읽습니다. 그리고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처음으로 한국어를 듣기 전까지는요. 화요일에 시작됐어요. 화요일은 항상 스튜디오에서 국제뉴스를 다루는 날이었기에 기억합니다. 작은 녹음 부스에 앉아 헤드폰을 쓰고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의 끔찍한 장면들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지켜봤죠.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건물들은 종이 상자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녹음 시작 5초 전입니다. 프로듀서 막스가 헤드폰을 통해 말했어요. 등을 곧게 펴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죠. 독일에서는 완벽한 목소리로 알려져 있었어요. 감정 없이 실수 없이 명확하고 정확한 내용만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수색을 계속하는 가운데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슬픈 이미지에 맞춰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그때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인 구조대원을 보고 있었죠. 그는 129시간 동안 5일을 거의 잠도 자지 않고 무너진 건물들을 파헤치고 있었어요. 얼굴은 더럽고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프로듀서가 그의 인터뷰를 재생했고 저는 화면에 나타난 영어 번역을 읽으며 독일어로 말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인 남자는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단순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이 그의 목소리에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말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연민과 결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독일어 번역을 말했지만 제 말에는 무언가 빠져 있다는 걸 알았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달해야 할 것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역시 훌륭해요, 한나. 녹음을 마치자 막스가 말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한국인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어의 무엇이 저를 감동시켰을까요? 왜 제가 들어본 어떤 언어와도 그렇게 다르게 들렸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남편 한스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오직 제 딸 클라라와 저만 여기 살고 있었죠. 그녀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랍니다. 엄마, 늦으셨네요. 부엌에서 클라라가 말했어요. 저녁이 거의 준비됐어요. 아파트에는 클라라가 만드는 한스의 감자 수프 향기가 가득했어요. 오늘 일은 어땠어요? 그녀가 냄비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자동적으로 대답했죠. 하지만 잠시 멈췄습니다. 사실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 한국어에 뭔가가 있었어. 독일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어. 클라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흥분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어 얘기를 하다니 정말 신기해요. 이번 학기에 한국 문화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교수님 말씀으로는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대요. 사람들의 75%가 한국어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니, 전혀 몰랐어. 왜 하필 한국어지? 클라라가 웃었어요.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가 지금 대세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언어 자체가 특별하거든요.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 화면을 몇 번 탭했습니다. 이것 좀 들어보세요. 한국 TV 프로그램의 클립을 재생했어요. 목소리의 오르내림을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끝맺음과 마치 잔잔한 파도 같은 리듬을 가진 그 언어는 거의 음악적으로 들렸어요. 독일어와는 정말 다르게 들리는군. 인정했습니다. 독일어는 정확성이 전부야. 하지만 한국어는 감정에 관한 것 같아. 맞아요. 클라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어에는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가 있어요. 15세기에 세종대왕이 창제했대요. 일반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됐죠. 글자 체계 전체를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어요. 항상 아시아 언어는 너무 다르고 저 같은 유럽인에게는 흥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혹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너무 늙은 걸까? 내가 한국어를 좀 배울 수 있을까? 클라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물론이죠. 제 핸드폰에 학습 앱이 몇 개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세계 반대편에서 온 특별한 목소리와 함께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단순한 한국어 문장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는 제 목소리뿐만 아니라 제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여정으로 저를 이끌 것이었습니다. 엄마 들어봐요. 어느 아침 클라라가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우리 한국 문화 교수님이 엄마가 만나봐야 할 사람을 알고 계시대요. 펠린 데미르라는 분인데 튀르키예어, 한국어, 독일어, 영어를 하는 번역가랍니다. 그리고 엄마가 더빙했던 그 지진 구조 이야기와도 연관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스가 떠난 후로 조용한 일상을 더 선호했답니다. 하지만 클라라가 너무 신나 보였어요. 알았어, 언제 만나는 거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카페 모차르트에서요. 이미 약속을 잡아뒀어요. 클라라가 웃었죠. 그렇게 오후 3시 펠린 데미르와 마주 앉게 되었답니다. 당신이 유명한 한나 밀러군요. 펠린이 커피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클라라가 지진 구조 영상 때문에 한국어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관심이라고 할 건 없어요. 뻣뻣하게 대답했죠. 그저 그 소리에 대해 뭔가 느낀 것뿐이에요. 펠린이 한쪽 눈썹을 들어 올렸어요.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언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망설임을 이해해요. 저도 처음 한국어에 대해 들었을 때는 그냥 또 다른 아시아 언어, 뭐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임을 알게 됐죠. 그녀의 솔직함에 놀랐습니다. 무엇이 생각을 바꾸게 했나요? 제가 바로 물었어요. 제 나라와 한국의 연결고리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튀르키예와 한국이 서로를 형제국가라고 부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는 5,450명의 군인을 보내 남한을 도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에 끔찍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국 구조팀이 가장 먼저 도착한 팀 중 하나였죠. 당신이 그 영상에서 본 바로 그 구조팀이에요. 지진 이후 튀르키예의 한국어 수업은 가득 찼어요. 펠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2018년 이후 한국어 시험 지원자가 250% 증가했죠. 이제 튀르키예의 4개 대학에서 한국어 학위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답니다.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을요. 비슷하다고요? 하지만 튀르키예와 한국은 아시아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매혹적인 부분이에요. 펠린이 흥분해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튀르키예어와 한국어 모두 같은 문장 구조를 따릅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영어에서는 I love you라고 하죠. 한국어와 튀르키예어에서는 I you love와 같은 식이에요. 그건 그저 문법일 뿐이에요. 무심한 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펠린의 미소가 약간 사그라들었어요. 아세요? 저도 처음에는 당신과 똑같았답니다. 그냥 또 다른 언어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더 깊은 무언가가 있어요. 성우 경력 동안 많은 언어를 더빙했지만 단어 뒤에 숨겨진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가지 시도해보죠. 펠린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한국 노래를 틀었어요. 단어가 아닌 느낌만 들어보세요. 멜로디는 부드러웠고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 가사였지만 가수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한스를 생각했어요. 우리 아파트의 빈 공간을, 그를 잃은 후 스스로를 닫아버린 방식들을요. 노래가 끝났을 때 말하기 전에 목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감정적이네요. 그게 한국어의 특별한 점이에요. 펠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언어 자체가 감정을 담고 있죠. 문장의 끝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다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감정을 위한 단어들도 있답니다. 다시 한국인 구조대원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진 그 특별한 느낌을 내가 번역할 수 없었던 것을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펠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김스 키친에서 만나요. 미넨에 있는 작은 한국 식당이에요. 한국 문화와 언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주말은 집에서 책을 읽고 가끔 옛날 영화를 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좋아요. 하지만 대답은 달랐죠.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했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호기심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발음을 정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요.
그 소리는 낯설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한국어가 그 소리 자체에 감정을 담고 있다는 펠린의 말을 생각해봤어요. 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더 나은 성우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놀랍게도 그것을 알아내고 싶은 열망이 생겼답니다. 토요일이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클라라와 함께 김스 키친 앞에 서서 펠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식당이었죠. 밝은 파란색 문과 꽃으로 가득한 창문 상자가 있었답니다. 독일어와 한국어로 된 간판이 입구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긴장한 것 같아요. 클라라가 제 팔을 툭 쳤어요. 긴장한 게 아니야, 대답했지만 속이 불편했습니다. 그저 평소에 토요일을 한국 식당에서 보내지 않을 뿐이야. 문이 열리고 펠린이 안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식당에선 놀라운 향기가 풍겼답니다. 매콤하고 달콤하면서도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벽에는 한국과 튀르키예의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산, 도시,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구석에 있는 TV에서는 한국 뮤직비디오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미 주문해놨어요. 우리가 앉자, 펠린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괜찮아 하시길 바랍니다. 대답하기도 전에 웃는 얼굴의 여성이 여러 작은 접시들을 가져왔어요. 이건 반찬이에요, 펠린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식사는 항상 많은 작은 반찬과 함께 나옵니다. 저것은 김치, 그리고 저건 절인 무예요. 아, 그리고 저것들은 양념된 콩나물입니다. 다채로운 음식들을 바라보았어요. 일상생활에서는 같은 음식만 반복해서 먹었답니다. 생각 없이 요리할 수 있는 간단한 독일 요리들이었죠. 이건 매우 달랐어요. 김치 좀 먹어봐요. 엄마, 클라라가 권했습니다. 작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입안에서 맛이 폭발했답니다. 매콤하고 새콤하면서도 이상하게 중독성 있는 맛이었죠. 흥미롭네, 더 집어들며 말했어요. 펠린이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집에서 김치를 담그죠. 식사하는 동안 펠린은 태블릿으로 더 많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제 튀르키예 가족이에요. 음식이 가득한 식탁 주변에 모인 대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가족의 축하 모임이에요. 두 번째 사진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어른들이 상석에 앉아있고 아이들이 음식을 대접하며 모두가 가까이 앉아 있었죠. 거의 똑같아 보이네요. 놀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펠린이 환하게 웃었어요. 두 문화 모두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죠. 둘 다 언어와 행동을 통해 어른들을 존경합니다. 둘 다 열심히 일하고 교육을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나요? 이제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펠린이 말했어요. 한글은 사실 매우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랍니다.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특별히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설계하셨죠. 글자들은 심지어 발음할 때 입 모양과 닮았어요. 그녀는 냅킨을 집어 몇 가지 기호를 그렸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기역인데 지 소리를 내요. 혀 뒷부분이 입천장에 닿는 모습과 닮았죠. 그리고 이건 미음인데 M 소리를 냅니다. M을 말할 때 입술 모양과 닮았어요. 저도 모르게 매료되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말 꽤 영리하군요. 그렇죠? 하루 만에 전체를 배웠어요. 물론 문법은 더 오래 걸렸지만 튀르키예어와 비슷한 구조가 있어서 도움이 됐답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우리는 음식을 즐기며 펠린에게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을 배웠어요. 단어들을 반복하며 정확한 발음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우로서 귀가 좋았지만 한국어에는 독일어에 존재하지 않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엄마. 제가 직원분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발음했을 때 클라라가 말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클라라도 알아챘더군요. 오랜만에 그렇게 웃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가 맞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던 거예요. 아마도 새로운 소리에 대한 도전이었을 수도 있고 처음 내 주의를 끌었던 그 지진 구조대원의 목소리와의 연결이었을 수도 있었답니다. 다음 날 세계의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하는 저를 발견하고 스스로도 놀랐어요. 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모음 자음, 간단한 인사말, 숫자들이었죠. 직장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스튜디오 휴식 시간에, 그리고 저녁에 집에서 연습했어요. 2주 후 세계 각국의 기술 혁신에 관한 다큐멘터리 더빙 임무를 맡았습니다. 한 부분은 한국전자회사를 다뤘어요. 보통 다른 일처럼 접근했을 테죠. 전문적이고 정확하며 감정적으로 분리된 채로요.
하지만 이번에는 원본 영상에서 한국인 화자들의 말을 들을 때 다르게 듣게 되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오르내리는지, 기술적인 주제를 논의할 때도 어떻게 감정이 말에 색을 입히는지 알아차렸답니다. 독일어 내레이션을 녹음할 때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스마트폰 기술의 세계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평소의 평평한 전달 대신 한국 화자들의 열정을 목소리에 살짝 담았습니다. 마치자 통제실은 조용했어요. 그러다 제작자 막스가 인터콤으로 말했습니다. 한나, 그건 달랐어요. 좋은 의미에서요. 당신 목소리에 뭔가 더 생동감이 있었어요. 얼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계속 그렇게 하세요. 클라이언트가 좋아할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뺨에 혈색이 돌고 눈에는 수년간 사라졌던 밝음이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직업적 기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고 있었답니다. 집에서는 클라라가 흥미로운 소식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한국어 교수님이 다음 달에 대학에서 문화교류 행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대요. 저랑 같이 가실래요? 6개월 전이었다면 즉시 거절했을 겁니다. 공개 행사, 낯선 사람들, 새로운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 마리아가 떠난 후 피해왔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좋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한국어 표현을 연습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제 목소리를 사용해왔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이들과 연결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요. 한국어는 그 음악적인 소리와 감정적인 공명으로 제 목소리를 다시 찾도록 도와주고 있었답니다. 단지 성우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목소리를요. 한국인 구조대원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죠. 독일 성우 협회 연례 모임의 무대 뒤에 서서 긴장하며 메모를 다시 훑어보고 있었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밀러 선생님, 젊은 보조원이 말했어요. 손이 약간 떨렸죠. 30년 동안 저는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기술적 정확함으로 대사를 전달하지만 가슴은 담지 않는 성우였습니다. 오늘 동료들이 나에 대해 그리고 성우 연기 자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려 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독일 성우가 한국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발표할 한나 밀러를 환영해 주십시오. 아나운서가 소개했습니다. 무대에 올라 독일 최고의 성우들로 가득 찬 방을 마주했어요. 사멸에 앉아 격려의 미소를 보내는 클라라와 펠린을 발견했답니다. 30년 전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한 발음, 명확한 딕션, 개인적 감정은 없이요. 최고의 성우는 투명한 유리처럼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메시지를 통과시키는 것이라 믿었죠. 잠시 멈추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한나 밀러가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한다고?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1년 전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한국인 구조대원과의 인터뷰를 더빙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말을 했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한국어 자체에 무언가가 있었죠. 단순한 정보 이상의 것을 전달했답니다. 마음을 전달했어요. 클립을 재생했습니다. 먼저 원본 한국어, 그리고 1년 전 제 독일어 더빙이었죠. 차이를 들어보세요. 말했어요. 제 독일어 버전은 사실만 전달합니다. 한국어 원본은 감정을 전달하죠. 그날 이후 한국어를 공부해왔고 언어에 관한 놀라운 점을 발견했답니다. 다음 30분 동안 배운 것을 설명했어요. 한국어 문장이 감정을 담은 소리로 끝나는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어 말의 오르내림이 어떻게 청자의 마음을 깊이 건드리는 음악적 특성을 만들어내는지 시연했어요. 한국어의 다양한 존댓말 수준이 독일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경과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지 설명했답니다. 한국의 정개념은 설명했습니다. 독일어로 직접 번역할 수 없는 깊은 감정적 연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말하는 방식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죄 깊게 듣는다면 우리의 성우 연기에도 담을 수 있습니다. 제 작업의 전후 예시를 보여주었어요. 이전의 단조롭고 감정 없는 스타일과 한국어에서 배운 것을 통합한 새로운 접근법이었죠. 그 차이는 모두에게 명확했습니다.
마치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박수쳤어요. 클라라가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펠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후 동료들이 제 주변으로 몰려들어 한국어에 대해, 새로운 기술에 대해, 그들도 어떻게 더 감정적 진실성을 작업에 담을 수 있는지 질문했답니다. 한나 놀라웠어요. 협회장이 말했어요. 이것을 우리 회원들을 위한 워크샵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일에 대한 진정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기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했어요. 3개월 후 인천국제공항에 서서 놀라움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답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국제 더빙 기술에 대해 강연하도록 저를 초대했어요. 감성적 언어 전달에 관한 제 발표가 그들의 관심을 끌었더군요. 밀러 선생님? 젊은 여성이 다가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KBS의 민지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하며 똑같이 고개를 숙였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 동안 한국 더빙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성우들을 만나고 제가 배운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민지가 저를 KBS의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어요. 선생님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신비롭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들어갔을 때 40대의 남성이 일어섰습니다. 낯이 익었지만 어디서 봤는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윌러 선생님, 민지가 말했습니다. 김민호 씨입니다. 1년 전 튀르키예에서 선생님이 더빙했던 인터뷰의 구조대원이세요. 심장이 한 박자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바꾼 목소리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그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다니 믿기지 않네요. 민지의 통역을 통해 그의 인터뷰가 어떻게 이 여정을 시작하게 했는지 말했어요. 그는 놀라워하며 감동한 듯 했습니다. 그들이 선생님의 독일어 더빙을 들려드렸어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개발한 감정 기법으로 지난달에 녹음한 새 버전도요. 김민호 씨가 한국어로 말했고 민지가 통역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기술적으로 정확했지만 새 버전은 가슴으로 느껴졌다고 해요. 당신의 목소리가 언어를 넘어 제 마음을 전달했다고 하십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우로서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없었어요. 다음 주 미넨으로 돌아와 클라라와 펠린과 함께 작은 한국 식당에 앉았답니다. 벽에는 한국과 튀르키예의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형제국가 관계가 강조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정말 한국에 가셨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조대원도 만나셨잖아요.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식사를 즐기며 제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알아? 처음 한국어를 들었을 때 그저 또 다른 외국어라고 무시했었어. 내 인생 전체를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언어는 그런 힘이 있어요. 펠린이 말했습니다.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보고 느끼는 다른 방식으로의 창이죠. 클라라가 손을 뻗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엄마. 엄마가 다시 목소리를 찾으셨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감정을 숨겼을 테지만 이제는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연결임을 이해했어요. 컴퓨터를 열고 한국의 김민호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연결이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목소리에서 목소리로,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요. 타이핑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가 구조대원의 몇 초 한국어가 저를 여기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전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제야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됐답니다. 이메일은 모든 것을 시작한 한국어 문구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제 자신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 괜찮을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소개에 많은 힘이 됩니다.